신성이 없답니다. 신성이 뭔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은 신성이라는 거는 아주 멀어서 보이지 않는 별이 있었는데 그 별이 엄청난 폭발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우리 눈에 아니면 망원경에 보이게 되는, 그러니까 별이 없었는데 새로 생겼다, 노바라고 하죠, 영어로. 그게 이제 규모가 큰 거는 초신성, 슈퍼노바. 근데 유럽의 천문학 기록에 보면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코페르니쿠스 전에. 근데 중국의 기록에 보면 쫙 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 유럽에서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리스토텔레스 이론 체계에서 이 달 위부, 달부터 그 위로 천상에 있는 것들은 다 완벽하고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의 이 원형의 운동이나 하죠. 변하는 게 없고 뭐가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 신성이나 초신성이 생겼을 때 봤을 텐데 왜 봤다는 얘기가 없을까? 이거는 달 밑에 있는 기상현상으로 처리해버리고 천문 기록에 넣질 않았던 겁니다. 그 반면 중국에서는 뭐 그런 개념이 없고, 중국에서는 하늘에서 자꾸 뭐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흉조니 길조니 해가지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새로운 별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중국에서는 새로운 별만 나오면 그걸 길을 쓰고 기록을 했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관측 사실 자체가, 물론 이게 이 자연 자체가 다르다는 건 아니죠. 우리 패러다임이 다르다고 해서. 근데 쿤이 말한 거는 진짜 그 자연 그 자체라는 건 인간이 아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인간이 아는 거는 그 자연을 우리가 관측함으로써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내용은 바뀐다.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 또 한 가지 예를 짤막하게 들겠습니다. 갈릴레오는 진자를 보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똑딱 그냥 놔두면 무한히 움직이는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진자를 잘 만들어도 쓰죠. 근데 갈릴레오는 그거를 그냥 놔두면 무한히 갈 텐데 뭐 좀 이 마찰도 있고 공기 저항도 있고 해서 할 수 없이 쓰는 것인데, 진짜 그 진자의 모양은 계속하는 것이다. 근데 쿤이 말하기를,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진자를 봤을 때는 뭐였을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다른 해석을 했다, 그겁니다.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에 의하면 무거운 물건은 무조건 아래로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간다고 했죠. 근데 이 진자라는 거는 줄이 묶여있기 때문에 맘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아래로 가고 싶은데 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다가 갈 수 있는 만큼 가장 낮은 점에 가서 할 수 없이 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봤을 때는 쓰는 것이 주 내용이고, 근데 좀 지저분하게 썼다 그거고, 갈릴레오가 똑같은 현상을 봤을 때 그냥 놔두면 이게 영원히 똑딱똑딱 하는 건데 다른 또 지저분한 요인 때문에 할 수 없이 섰다. 그러니까 정말 같은 현상을 보는데 전혀 다른 관측을 해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관측은 이 물건이 이 높이에 있다가 이 높이로 왔다. 그게 주 내용이고, 갈릴레오가 여기서 하는 관측은 이 주기가 몇 초냐, 그겁니다. 그래서 관측된 현상 자체가 바뀐다고 얘기한 거죠, 쿤이. 그걸 좀 과장해서 과학혁명 구조에 보면, 혁명이 일어나고 나면 과학자들은 아주 딴 세상에 사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보니까 좀 미안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 비슷한 어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세상이 바뀐다고 군이 보진 않았습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패러다임은 머릿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세상이라는 거는 이 패러다임을 통해서 걸러 나온 거지 직접 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또
제가 인용구를 몇 개 뽑았는데요. 쿤이 경쟁하는 패러다임 간의 선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참 좀 보수적인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보고 화가 날 만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자극했습니다. 쿤의 과학혁명 얘기를 듣고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정말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우주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지금 급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 과학적 진리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쿤이 경쟁하는 패러다임 간의 선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첫째, 쿤이 말하기를 패러다임의 선택이란 절대 논리와 실험만 가지고 그렇게 딱 부러지게 결정할 수 없다. 근데 과학에서 논리하고 실험을 동원해서 결정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뭘 갖고 결정하라는 얘기입니까? 또 패러다임 간의 경쟁은 증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그리고 또 적절한 그 공동체 내에서 서로 동의하는 것 이상의 기준이란 없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진리 같은 거 들먹이지 말라는 얘기죠. 또 마지막으로 쿤이 얘기하기를 죽을 때까지 새 패러다임에 저항하는 것도 과학의 규칙을 어기는 행위는 아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공약 불가능성 때문에 과학의 이 객관성이나 중립성이나 진실성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고 이제 많은 이 우려들을 했고 정말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1강 때 그 쿤의 정상과학 개념 때문에 포퍼랑 많이 다퉜다고 했는데 이 과학혁명 가지고 싸운 거에 비하면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인데요. 쿤의 과학혁명 얘기를 듣고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해하는 많은 이유 중에 제가 5가지를 뽑았습니다. 하나는 이 과학의 지식이 축적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쿤식으로 혁명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말짱도루묵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과학은 진리에도 접근할 수 없는 것 같다는 그런 걱정입니다. 뭐냐면 쿤이 말하기에 제일 중요한 과학 지식의 내용은 뚜렷한 방향이 없이 발전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갖고 있는 이미지는 이 진리라는 게 저쯤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과학이 발달 못해서 여기쯤 있는데 점점 다가가는 거죠.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다가가는 게 보입니다. 쿤이 얘기하기에 그런 방향성이 없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기본 천문학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천동설 시절에 얘기한 우주는 구형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그 행성을 제외한 별들이 이렇게 한 구형의 천장에 붙어 있었고 그것이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근데 이제 그 밖에 뭐가 있냐는 거는 잘 얘기 안 하려고 했죠. 그거는 이제 신한테 맡길 일이고 그런 우주론을 갖고 있다가 갈릴레오니 뉴턴이 나오면서 우리 우주에 한계는 없다 그랬죠. 무한히 뻗쳐 있고 어떤 중심도 없고 물론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행성들은 돌고 있지만 태양이 우주의 중심은 아니라는 거죠. 태양은 거기 있을 뿐이지. 또 다른 태양이 있고 다른 태양계가 있고 무한히 뻗쳐나가는 우주 구조입니다. 그러다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이 나오고 또 다른 연구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우주가 다시 닫혔다는 거예요. 4차원적 시공의 구조인데 닫혔습니다. 그래갖고 빅뱅이 일어나서 처음에 조그맣다가 그게 많이 지금 퍼지고 있고 쿤이 말하는 거는 지금 이 3가지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들 보면 이 우주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는 약간 좀 주제 넘은 얘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에 접근하고 있을지는 혹시 몰라도 우리가 그 방향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완전히 오리무중인 겁니다. 세 번째, 이 경험적 지식의 객관성이란 거를 또 쿤이 위협해주고 있죠. 아니, 쿤이 위협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이론에 의하면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 이론 적재성을 정말로 심각하게 얘기해 준 게 쿤이고요. 또 이 과학에서 이 통일된 판단 기준도 유지가 안 되는 것 같고, 또 큰 문제가 이제 과학자들이 이성적이냐 그거죠. 과학혁명을 하면 뭐 서로 설득을 하고 뭐 죽을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그런 과정으로 공동체에서 결정을 한다 그랬는데 이성적인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쿤이 내린 결론은 이 우리가 얼마나 광범위한 문제를 정확하게 양자역학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지 보라 그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전혀 그런 힘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그렇게 진보를 하는데, 그러나 그뿐이다. 그게 뭐 우리가 지금 양자역학 가지고 진리에 더 다가섰다든지 그런 식의 진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구적 진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쿤은 그러고 만족했습니다. 과학은 그래도 진보하고 혁명도 일어나지만 혁명을 통해서도 진보한다. 근데 많은 다른 철학자들, 과학자들은 그게 굉장히 싫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실제론적인 거 원하고 좀 더 진리에도 가까이 가보고 싶고, 우리가 과학이 정말 옳은 이론을 준다고 생각하고 관측한 건 정말 있는 사실이라고 하고 싶고, 그러면 이 쿤의 결론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이 사람들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작전이. 첫째는 계속 이제 과학 방법론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쿤이 알아채리지 못했던 정말 보편적인 방법이 있어서 그걸로써 이제 이 쿤이 제시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혁명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다 바뀌는 건 아니고 유지되는 것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유지되는 부분을 보면 과학이 정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작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린 이제 정말 해야 할 혁명은 다 했다. 이제 더 이상 떠들지 말라. 그렇게 주장하는 법도 있는데, 그게 좀 우스운 것 같지만 사실 직관적으로 과학자들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옛날에는 다 몰라서 그렇게 허튼 수작도 하고 그걸 다 믿기도 했다가 막 뒤집히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이야 그렇진 않을 것이다. 그 얘기도 이제 나중에 하겠는데요. 이게 전부 다 일리가 있는 작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도 또 이제 마지막 12강에 가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냥 예고편으로 한마디만 드리자면, 쿤의 결론들이 무서운 것 같지만 과학에서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무서운 게 없어진다는 제 주장입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드리겠고, 근데 이제 지금 급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 과학적 진리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이 강연 시리즈를 처음 계획할 때는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12강을 해볼 수 없을까 했는데 안 되겠다고 포기했고, 다음 시간에 이 진리에 관한 논의를 과학 철학에서 항상 하는 실제론 논쟁, 거기에 연관시켜가지고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